전당대회가 막상 열리면 당원들이 누군가를 공격을 잘한다고 해서 뽑아주지 않아요.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어볼 만하겠다 해 뽑아준다고 난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가장 큰 영향력인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겸손, 유시민, 조국 다 쳐내는 거야. 칼날이 서 있는 모습을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더 잔인한 건 뭔지 알아요?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언급을 안 해. 사람들을 병신으로 하는 거야 뭐야. 유시민 작가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그냥 그거는. 할 얘기 하는 것 뿐이야. 신사답게. 민주당이 지금처럼 한 170, 80석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 40석 정도를 합리적인 중도진보정당 이런 당들이 있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개헌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내 혼자 다 할 거야 이거예요. 집권할 때는 내란청산 정치연합으로 집권했어요. 저쪽 사람들 데려다가 뭐 장관으로 쓰고 다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작은 정당들하고는 안 해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그냥 필요할 때만 같이 국회에서 뭘 하지. 선거연합도 전혀 안 하고 있죠. 이제 혼자 다 하겠다고. 왜? 저쪽이 분열되고 약화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제1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정도의 사회개혁 이런 걸 하려면 그 방식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리더십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리더십도 없고 내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도 없고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권력은 언제나 집중을 추구한다. 이런 오래된 인간 행위에 대한 어떤 명제 그런 걸 재확인해 주는 그런 행태를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거든요. 본능만 보이고 있어요. 본능만. 사유와 고민과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수기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보장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정치정의 변화라든가 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나가라는 노력을 거의 안 해요. 이게 이제 권력에 안주하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이번 평택을 재보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냥 권력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런 태도로는 한국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진일보시키는 데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같이 봤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진보 다정당 취재하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많지 않대요. 내가 물어봐요. 갈 때마다 누가 정치개혁 특위라든가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합니까? 은근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병립형으로 갈 거냐 연동형제로 갈 거냐 한참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시에 연동형제를 택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 다 같이 큰 파이로 갔단 말이야. 49%.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함께 했는데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인사 임명이라던가 정치개혁 특위라든가 정부 쪽에서나 당 차원에서나 이런 연대나 통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나? 국민의힘 쪽 인사를 데리고 오는 거는 많이 봤어. 그런데 진보 사정당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나? 큰일이라는 거야. 서울, 인천, 부산, 여수, 순천 시장 선거 이런 거 지금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판단이 섰어요. 함께 해달라 해놓고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각자 도생의 길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대로면 지금 다음 총선 힘들겠다 싶어요. 지금 평택을에서도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랑 조국 대표랑 막 실랑이 벌이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게 다음번 총선 때는 민주당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르거든. 이 비교섭 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아요. 연구라든가 정책이라는 걸 하려면 인력이 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기준이 되려면 교섭단체에 들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좀 완화해서 우리도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해달라. 연구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였는데 그것도 안 됐죠. 정치개혁 특위 중대선거구제 아무것도 안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야. 그럼 뭘 준비해? 지금부터 지역을 잡아서 각각 살아남을 준비를 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2년 뒤에 총선을 생각하고 지역을 준비를 하면 그때는 단일화가 될까? 단일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상으로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정부 인사 임명에서도 안 보이잖아. 내가 왜 진보 사정당을 좋아하냐면 취지를 쭉 해봤을 때 서운한 게 많은데 심지어 화도 많이 나 있는데 민주당에서 뭐 개헌이라든가 뭔가 하자 그러면 화는 나도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라 생각해서 반대를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왜 여기는 안 와? 국민의힘 쪽은 자꾸 인사하고 채용하고 하는 걸까? 전내용으로 돌아가야 돼요. 친문이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방송에서. 친문이 누구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친문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쳐. 친문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예요? 친명이죠. 근데 무슨 괴리가 있냐면 이 바닥에 기존에 있던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들이랑 안 맞는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명이 뭔가 새를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도 퇴임하고 내려왔을 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친명이라고 하는 내세우는 분들 중에 인정받을 만한 대표적인 인물이 많지 않아. 그중에 제일 뛰어났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막 강북구 이현주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지기는 싫어.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뻗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특히 친노계가 있어요. 이쪽이 인재가 많아. 근데 그래서 더 싫어해. 이 이야기는 내각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국무위원급 되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유시민 작가 그냥 공격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님들 만나보면 다선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보면 일부 동의를 해주셔. 그래서 본인들도 이해를 못한 측면들도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기존에 함께 했었고 심지어 지금 친명이라고 스스로 밝히는 분들도 5년 전 10년 전에는 친문 친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을 그은 거죠 이제. 근데 친명만으로 하려니까 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친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기들이 친명이라고 주장하는 강하게 내세우는 분들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아 저놈은 진짜 깜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른쪽 사람들을 합류시키는 거야. 저는 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채워서 가려고 방향성을 잡은 거냐면 원래 기존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본인이 실력이 안 되거든. 저기는 자기보다 능력이 좋더라도 명분이 안 좋잖아. 너 윤석열 지지했던 놈들이잖아. 본인들이 명분이 더 세. 근데 이쪽 사람들 데리고 오려면 명분도 약하고 실력도 약하니까 이쪽 사람들이랑은 단절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 쪽이라든지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 것은 본인의 안위가 걱정되니까 여기 데리고 오면 붙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외연 확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어. 이거를 지금 동조한단 말이야. 김용 연구원 공천급 의원들 나서지 말아라. 누가 70명의 의원을 움직인 거야? 김용 연구원이?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인정을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대통령으로 가버리고 나니 그 밑에 있던 늑대들이 본인들이 호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우두머리가 될 확률이 높은 늑대를 집단으로 공격해요. 난 이걸 경계해요.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들이 말도 안 되는 공격할 때 멋지게 싸워주던 유시민 작가인데 이재명 정부의 힘이 가장 셀 때인데 초기잖아. 근데 이런 공격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렵지. 이게 가능한 분위기인 거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시민 작가 늘 선거 전망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55% 득표율로 당선될 것이다 예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기긴 했지만 과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시에 유시민 작가의 예상은 좀 어긋났다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 네. 55%에 못 미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실보다 진실에 좀 더 다가가고 싶다. 유시민 작가는 예측하는 거 틀려왔다. 근데 그때 김민석은 아니다. 김민석이 더 맞다. 이거를 돌려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거를 못 읽어낼 거라고 생각하나?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모든 언론사들이 유시민 작가가 레거시 미디어 이런 비평을 붙여가지고 억하심 짜증나고 막 그런 거에 있어서 공격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이걸 하면 정부 예산 광고 집행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해. 그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라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힘을 어떻게 쓰는지가 보이는 거야. 이번 연도의 키워드를 난 토사구팽 4글자로 잡았습니다. 우리도 보이는 정도면 국민들 눈에 안 보이겠냐고. 이재명 대통령 뭔가 열심히 잘하고 막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전부 보니까 자기들한테 그동안 수없이 도움됐던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실제로. 나는 이게 이번 선거를 판가름한다고 봅니다.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하고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평론가들이 다 유시민 작가 얘기밖에 안 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두려움에 기반한 평론이다. 파급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해도 관심 안 가져줘요. 최소한 그 스타벅스 정도 대한
그 정도 발언을 해야지 난리가 나. 그러면 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8월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가장 큰 거는 2년 후에 있을 총선의 공천권을 쥐게 되죠. 그런데 지금 친명과 유이재명 세력이 거의 합산해 있다고 보이는데 나는 이들이 공천권을 못 쥐면 어떻게 될까?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죠. 8월에 김민석 총리도 전대 나오고 음. 당대표 나올 거고 송영길도 나올 거고 음. 우리는 알지. 전당대회가 막상 열리면 음. 당원들이 누군가를 공격을 잘한다고 해서 뽑아주지 않아요.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어볼 만하겠다 해 뽑아준다고 난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가장 큰 영향력인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겸손, 유시민, 조국 다 쳐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수반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그게 어딜 향해 있나를 보면 자기들한테 그동안 무수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칼날이 서 있는 모습을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더 잔인한 건 뭔지 알아요?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언급을 안 해. 사람들을 병신으로 하는 거야 뭐야. 그거 보면서 뭐라고 느끼겠어요? 야, 민주정부가 잡으면은 꽃밭일 줄 알았는데 얘들이 더하네? 그 잔인한 폭력성을 우린 보고 있다고.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원택 전북 취재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쭉 보고는 있어요. 저는 16%가 상승했고 상대 후보는 1%를 하락했대. 김관영 후보 말하는 거잖아요. 돈봉투 돌리는 거. CCTV 나와가지고 떨어졌는데 끝이어야 되거든.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승리한 사람으로 해갖고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하겠다. 난 이 여론조사도 잘 믿진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당신의 후원회장이 되어줄게. 당신 해봐. 송영길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잖아. 그러면서 막 전북에 문제 있는 것처럼 막 굉장히 때리고 내가 보는데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한 방송이 지금 대부분이야. 그러니 선거 분위기가 나? 이재명 이 친구들 눈깔이 돌았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평택 을에 가가지고 민주당의 후보는 누굽니까? 하면서 조국 대표 뽑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북 같은 경우에 누가 민주당 후보입니까? 여기는 반대로 이원택 후보 지지를 안 해주잖아. 완전 이거 내로남불이다. 근데 오늘 재밌는 뉴스가 하나 눈에 띄어요. 무소속인 김관영 측 후보가 11만 명의 당원 명부를 입수했다. 이 명부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 활용했던 명부인데, 그러니까 대선 명부야. 뭔가 이해가 되는 거야. 왜 갑자기 의원들이 막 보안 수사권을 외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할까? 믿는 구석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때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막 했었던 그 명부가 있으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이 여론조사 지표가 그에 수반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당원 명부를 갖고 여론조사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당대회에서 그걸로 안 됩니다. 진짜 위험한 것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또 하나 볼까요? 이석연 통합위원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갑질했다. 40년 공직 중에 이런 무례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나한테 갑질하더라. 근데 여기도 약간 얽히고 설킨 게 있어서 내가 또 취재해 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 난장판으로 돌아가는 거야. 국민통합위원회 법 왜곡죄 반대하고 기자들한테 보안 수사권 얘기하고 개판 5분 전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통합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진 확장을 통합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 질서가 없다. 이거는 위에서 잡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걸 다 개입할 수도 없고, 그래도 얘도 좋고 쟤도 좋은데 아니 나한테 가까운 건 더 얘인데, 아마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은 결정을 좀 해야 돼. 나는 그거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하나 보는 게 이번에 스타벅스 있죠.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하겠다. 되게 세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온 게 있는데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SNS랑 내가 다 본다 밤에. 그래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안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스타벅스는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업이야. 이번에 왜 이거를 좀 각 잡고 나섰나를 좀 살펴보면 나는 좀 무언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봐요. 소중히 대해야 되는 것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번에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북한 지령했다고 하는 게 그게 맞아요? 거기에서 좌파들이 숨어 들어가가지고 지령받은 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밀고 이렇게 하면 당기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일부러 깔려 죽게끔 만들었다가 하는 게 그 이론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야? 그게 대세고 이재명 픽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어. 근데 왜 눈치를 봐요? 나 같으면 당장 다 잘랐어. 왜 엄중히 못 다스려요 우리는?
이래서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한 게 당 지도부도 결단을 할 땐 해야 된다. 근데 아마 그 괴리가 또 있으실 거야. 정청래 대표님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요건 내가 먹겠다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있고 정청래 대표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함부로 또 치면 정청래가 친명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 프레임에 말려드는 게 싫은 거야 또. 그 아래에서 고민이 많을걸? 요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계속 보내주시는데 파란색이 최고예요. 파란색이 얼마나 부러우면 원래 다른 색깔인데 자기 얼굴을 시퍼렇게 만든 사람이 나오겠어요. 이건 조국 대표가 여기 그렇죠. 멍들었잖아요. 그 눈에 멍든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메인 언론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뭐라 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인데 욕하면 이재명을 욕하는 거다. 언론사들만 그래요? 민주당 원내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래 그 얘기를 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봐봐. 또 뭐 했어? 3종 세트냐 김영남 가족법인으로 용인 SK 인근 땅 대거 매입. 경실련에서도 이거는 투기고 대출 규제 우회의 편법 증여 의혹이다.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47억 8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 본인이 50%, 아들과 딸이 25% 주식을 100% 법인은 보유한 가족 법인 이거다. 그래서 SK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에 있어서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거다. 근저당도 설정액이 113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35억의 채권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 가족법인이 대출받은 건 100억 원이다. 웃긴 얘기지. 서민들은 부동산 LTV가 해갖고 막 대출 규제하잖아. 주담대가 지금 폭탄 돌리기라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주담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폭탄 돌리기를 막 끌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표 잃어도 막아낼라 하는데 우리 민주당 후보님들은 몰래 우회해갖고 100억씩 대출을 받아요?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 내가 이거 못 따라왔는데 폭행 없었다고 언론에 얘기해줘. 김영남 폭행 피해자 회유 있었다. 3종 세트라는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태원 참사는 북한 지령, 보좌관 폭행 갑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회유가 없었다고 해달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성범죄 변호 이력. 우리 동네 성범죄 변호 이력 때문에 다 날라갔어요. 강북구는 계속 날라가요. 그 관련해가지고. 기준이 뭔데요?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랬잖아. 누구는 날리고 누구는 눈치 보여서 못 날려?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래놓고서 자기들이 이 사람을 욕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는 거라고? 그거를 보는 국민들은 당신들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원내 지도부며 뭐며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내가 민주당 지금 진짜 심각해. 이거 경기도당 대변인 계속 이거 올리거든요. 조국 후보와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정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 왜 하는지 알아요? 단일화를 하려면 그 지역의 시도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울산 진보당 조국혁신당 단일화하는 거 봤죠? 지역 시도당이 왜 단일화를 나서 안 도와줬어? 중앙당에 찡찡댔잖아. 왜 그러면 지역 시도당은 김상욱 후보 단일화 안 도와줬어? 내 얘기하잖아요. 캠프 하셔라고. 더 작은 선거 치르는 사람들 만만히 준비해오는데 시장 선거하는 놈이 아무것도 없이 와갖고 나는 그냥 맨발로 단일화합니다. 그러면 단일화 해주고 싶겠어? 그냥 어부지리 심포가 보이는데? 그래서 안 됐던 거잖아 사실. 지역 시도당이 그래서 원치 않는 거고. 그러면 경기도당은 왜 그래? 단일화를 못하게끔 막아놓는 선수를 치는 거야. 원래 이 정도 하면은 시도당 해가지고 이거는 사안이 크니까 중앙당으로 올립시다 이 구조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못하게 막아서 커트라인을 쳐놓는 거예요. 이야기도 못 꺼내게. 왜? 뉴 이재명 자기들이 시작했거든. 그래놓고 뭐 아닌 척하면서 막 보안 수사권 얘기하고 그러고 앉아있어. 박지원 의원님도 내가 얘기했거든 어제 잠깐. 조국이 김영남으로 단일화해서 뭐 적고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전수준 노장이시니까 뭐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전반적인 분위기 쫙 보면 어때요? 그냥 거기 시류 따라 가는 거지 뭐. 저도 초짜인지라 방송사 가서 쫙 보면 어떤 얘기를 약간 해주기를 원하는지 나도 눈치 본다. 근데 약간 그냥 뭐 합당 좀 반대하고 조국 좀 까고 뭐 그런 거 좀 하면 나한테 뭔가 나도 모르겠지만 기회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있잖아요 제가. 그 뻔히 보여요. 근데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시청자 수 좀 적고 조회수 좀 적으면 어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나는 그리고 어차피 죽으러 가는 길 같아. 그러니까 기회일 수도 있는데 기회보다는 그 길이 난 죽음의 길 같은데. 그리고 나 뉴 이재명이네 하는 사람들 4년 뒤에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해 주는지 우리가 나중에 파악해 봐야 돼. 저는 정권 바뀌면 똑같이 이재명 욕하는 사람 엄청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벌써부터 돈 안 되니까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완전 뒤돌아서서 욕하고 있더만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저는 꼭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유시민 작가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시간이 그- 증명해 줄 거야. 그냥 그거는. 할 얘기 하는 것 뿐이야, 신사답게. 그래서 아마 이번 지선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 때 당원분들이 심판을 해주셔야 되고 정청래 대표님도 난 연임을 해야 된다고 봐, 이 정도면. 그냥 전체적으로 공천을 떠나서도 그냥 소신 없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한 다음 민주당을 선택 볼 것인지 아니면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민주당을 할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 온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도 내 너무 좋아하는데 요번에는 결단이 필요한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